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의 위치. 근의 위치는 보통 흔히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근의 범위가 붙어 있을 때 계수의 조건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 a 플러스 6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부호를 구하세요.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게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거였죠. 풀어라. 그럼 뭐 이제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근이 몇 개라고 묻는 겁니다. 굳이 풀 필요 없이 판별식 뒤에 부호 가지고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은 두 근의 합이 뭐고 곱이 뭐야 라는 질문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점점점 근을 구하지 않고도 다른 걸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두 근의 부호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부호가 다른가 뭐 이런 거였죠, 그죠?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나 이 그 녀석 형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범위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 근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근의 분리 문제는 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절편 이 x절편과 같다는 데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절편과 같으니까 이 문제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얘를 함수로 잡고 뭐 fx를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라는 2차 함수로 잡은 다음에 요 녀석의 x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살짝 약간 비트는 겁니다.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함수를 잡아서 함수의 x절편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비틀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측을 한번 해보면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x절편이 모두 1보다 커야 되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대충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찾는 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일반적인 수학하고 좀 다르니까 잘 좀 따라와 보세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전생에 뭐 수학 강사였던 내가 지금 태어나니까 왕? 뭐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여자들 한 200명을 모았습니다. 200명을 뽑았어요. 쫙 맞겠죠, 그죠? 200명 쭉 이렇게 모아 있습니다. 200명 쭉 모아놨어요. 자, 쭉 모아놨는데 저기를 보니까 전생에 우리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생에 우리 와이프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 전생의 와이프 지금 제 와이프가 있어서 얘랑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진짜입니다. 웃지 마세요. 알겠죠? 혹시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선택하고 싶은데 200명 뽑아놓고 자 얘만 빼고 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합리적인 이유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접기 놀이 아시나요? 접기 놀이? 애들하고 뭐 이제 놀다가 뭐 때리기 이런 놀이를 하다가 자 안경 쓴 사람 접어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제일 빨리 접힌 사람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거꾸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예를 들어서 저는 안경 쓴 사람 별로입니다. 안경 쓴 사람 가주세요. 우리 와이프 안경 안 썼으니까. 그래서 딱 잘라서 난 안경을 써서 나가야지. 어쩔 수 없네. 그럼 얘네들은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저는 저보다 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보다 키 큰 사람 다 가주세요. 라고 또 끊어버리면 또 여기 저보다 키 큰 여자들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둘밖에 안 남았죠. 그럼 둘밖에 안 남았으면 우리 와이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 김태희가 있다고 치자.
김태희가 있다고 치자. 전 서울대 싫은데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서울대, 김태희가 난 서울대 괜히 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누구? 우리 와이프 혼자 남아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으니 부디 저의 왕비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남긴다. 이런 테크닉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겁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다? 큰 그래프, 1보다 큰 그래프. 이 그래프를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그래프니까 안 되겠네요.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런 그래프 중에서 우리는 딱 뭐만 남기고 싶냐면 얘만 남기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을 몇 개를 걸어주냐면 3가지를 걸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의 특징은 1을 대입하면 양수거든요. 1을 대입하면 만나는 값. 여기가 F1이니까 얘는 양수죠. 그죠? 따라서 1을 대입해서 0보다 큰 것만 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해서 0보다 큰 것만 남아. 그러면 1을 대입해서 0보다 큰 거. 자, 요 녀석 남죠. 그죠? 이거 남고 1을 대입해서 0보다 이거 남고 이것도 남고 다 남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얘는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그죠? 너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이제 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따집니다.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 얘는 축이 여기 있죠. 그죠? 이 축은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죠? 따라서 축의 위치는 1보다 크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칭축을 다 구해봐서 1보다 큰 것만 남겨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보다 작은 것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죠.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제 요 두 개랑 요 녀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x축하고 만나야 돼. 이런 조건을 붙여줍니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 요거 둘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되게 많았던 그래프들이 이 조건을 걸어주게 되니까 싹 사라지죠. 그죠? 맞죠?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게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근의 분리 문제는 2단계로 문제를 푸는데요. 2단계로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함수의 상황에 맞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만 남기기 위해서 조건을 3가지를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경계값에서의 부호입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자, 얘는 경계가 1이었죠. 1보다 두 근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양수냐 음수냐 그걸 따져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축이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붙었으면 D가 0보다 크다가 붙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요 3가지 조건을 따져주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부등식 푸는 것들은 여러분 알아서 해주세요. 중간에 2차 부등식이 들어가서 다까지 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적당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자,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P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조건 몇 가지를 따져라?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FP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축도 P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 3개를 구해서 3개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다 똑같은 거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면 P를 기준으로 왼쪽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P, P를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0보다 크고 축이 P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여기 P, 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P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자 P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FP P 대입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 그럼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본다면 축의 위치 이 그림으로 따지면 P보다 커 보이는데 사실 만약에 P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따지면 축이 P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P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축의 위치는 잘 모르니까 이건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 두 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상식적으로 P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차함수 포물선은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P일 때 음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위에서 출발해서 음수 찍고 다시 올라가니까 X축하고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무조건 만나죠. 무조건 만나니까 요걸 만족하면 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FP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근의 범위가 붙어있는 문제를 근의 분리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근의 분리 문제는 자 연역적 사고가 아니라 귀납적 사고, 접기 놀이를 통해서 필요 없는 걸 제거시킨다 이런 얘기고 그때 쓰는 기준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다음 축의 위치, 판별식 D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만 남기자 이런 아이디어로 풀자라는 게 근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